그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HBM3 12단의 제품 가격을 20에서 30% 인하해서 엔비디아에다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엔비디아 젠스랑이 삼성전자에다가 그 HBM3 12다 말고 HBM4에 집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TSMC 등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오늘 뭐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 지분 10%를 취득하려는 시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일단은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일단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들에 대해 그 미국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로이터 통신발 보도가 됐고, 여기에 대상 기업이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지금 거론이 됐는데, 근데 그 TSMC 같은 경우는 그 전 바이든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확정된 게 66억 달러, 대략 9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62억 달러, 8조 6천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47억 5천만 달러에서 6조 6천억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4억 5,800만 달러에서 6,400억 정도 됩니다. SK 하이닉스 작아요. 근데 그 삼성전자 6조 6천억이면 대략 지금 한 410 몇 조 되나요? 그러면은 한 1.2%밖에 안 돼요, 지분이. 그래도 어쨌든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냥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건 보조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트닉 장관이 얘기한 거는 뭐 지나치게 보조금이 너그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협상을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고, 스콧 베센 장관도 참여를 했지만 주도권은 그 러트닉 장관이 보유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텔은 이미 그 지원금 109억 달러를 지분 전환을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제 10%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 논의에 나머지도 이제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확대하는 것들이 구상이 된다는 게 보도였는데, 일단 정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가 민간 대기업 기업에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 소위 그래서 깡패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준다고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뭐 세금 200% 300% 매긴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미국에 공장 안 지면 200~300% 관세 때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더 뭐 투자를 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보조금 주는 거는 니네들 지분으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렇게 소위 말해, 그래서 이제 이거 깡패지 않나, 깡패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요거 그 미국의 한국 기업 그 지분 획득, 그 트럼프가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요구했다는 거는 사실 무근이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악재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인텔이 급락한 것도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막 6% 하락을 했던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HBM 시장이 중요하니까, 그 HBM 시장이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간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4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실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보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발표한 게 그 2030년까지 그 AI 메모리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규모는 뭐 수백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런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의 근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가 그 AI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처리에 더 효율을 더 크게 높이고,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거예요. 어제 보면은 샘 알트먼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게 그저께 얘기를 해서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난해에도 AI 버블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AI 버블론의 근거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수익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AI 그 사업 모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샘 알트먼이 얘기한 거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 직원 수가 적은 몇 안 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들의 과도한 솔리브로 인해서 그렇게 고평가 되는 게 맞냐. 그런 게 그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AI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샘 알트먼이 얘기하는 것 지금 챗 GPT-5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6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샘 알트먼이 얘기하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GPU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GPU와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여기를 뒷받침하는 그 GPU랑 컴퓨터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가까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수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투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I 센터 쪽은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만약 지금 투자하지 않게 되면은 서로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차례가 안 와요. 그 칩, 특히 이제 그 GPU, 그 HBM 쪽 칩이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추는 순간 다른 쪽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 순서를 기다리려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확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픈 AI의 그 CFO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직면한 문제도 그런 그 컴퓨팅 부족 현상, GPU랑 컴퓨팅 부족 현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쪽의 임원들이 얘기한 거는 지금 GPU와 컴퓨팅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 부족하다는 거를 좀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HBM은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HBM은 앞으로 HBM4부터는 더욱더 고객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고객마다 HBM 다 다른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베이스 아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객 맞춤형으로 베이스 아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코어 다이를 얹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베이스 다이를 그렇게 가게 되면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고객사를 그 회사가 차지하면 대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의 주요 HBM 공급사가 하이닉스죠.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최종 가격 협상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HBM3E보다 HBM4는 프리미엄한 10에서 25%가 적당하고, 그리고, 그 초기 물량은 한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삼성전자 마이크로는 일단 HBM3E는 소규모,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퀄테스트를 못 받았죠. HBM3E는. 그 HBM3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HBM3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 경고했지만 어떤 하이닉스는 상당한 자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인 상태고, 요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이제 베이스 다이랑 코어 다이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거든요. 그러니까 HBM3E에서는 요게 이 디램 공정, 메모리 공정에서 했습니다. 메모리 공정에서. 그래서 3E는 삼성전자가 원시 나노에서 했고, 그리고 그 SK하이닉스는 원비에서 했습니다. 원비 공정에서 했는데, 이 4단부터는 HBM4부터는 이게 파운드리 공정에서 해야 돼요. 이게 SF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산원어 회사고, 그리고 베이스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코어 다이를 원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비 공정을 띄워놓고 원시에서 하겠다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이 터졌던 이유가 원비를 못하고 원비에 대한 수율이 안 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원비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원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성능이 좋았던 거죠. 원A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발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를 이제 역량을 B를 건너뛰고 C에다 집중해서 이거를 앞서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베이스 다이는 TSMC 2나노를 쓰고 코어 다이를 이제 원비로 하는데, 이거를 삼성이가 원C로 하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관심을 일단 갖는 거죠. 더 높은 공정에서 하니까. 지금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얘기를 일단 들어봐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안 쓰고 TSMC에다가 다 이거 코어다까지 다 턴키로 삼성전자가 의뢰했는데 TSMC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고객 맞춤형 다이, 베이스 다이가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파운드리 공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TSMC, 마이크론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 원비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사는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TSMC 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거죠, 현재.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전력 효율 개선폭을 40%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30%에서 40%를 상향을 했고, 그리고 그건 이제 그 FMS 2025 키노트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기존의 목표치 30%를 넘어가는 4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HBM3E 대비 HBM4의 전력 효율이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이제 그리고 열 내성도도 HBM3보다 4%가량 높아졌다고 발표를 해서 이런 이제 AI 칩이 막대한 전력 소모와 그 발열 문제 어떤 그 문제를 하이닉스는 발열 문제라든가 이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엔비디아 어쨌든 그 맞춤형을 했잖아요. 그런 요구 사항을 지금 하이닉스가 잘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은 그 전력 효율 개선치 목표 20%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27에서 28년도 목표가 HBM4E에서 전력 효율을 HBM3E 대비 2배 이상 높이겠다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수치가 잘 안 나오죠. 근데 마이크론이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걸 보고선 전력 소모, 그러니까 HBM4에 대한 전력 효율을 지금 이 30%를 올렸습니다. 40 받고 30으로 기존의 20, 30%를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은 기존 HBM3가 동일한 공정을 활용해서 기술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랑 좀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AI 반도체 개발사들이 그 HBM 공급사를 1개에서 2개로 줄이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하이닉스 플러스 1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 깐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한테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좀 무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사가 소수 협력사에 포함될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니까. 우리는 하이닉스는 들어갈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1 플러스 1개에서 2개니까 2개면 마이크론 들어가면 삼성전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뉴스와 여기 없는 뉴스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HBM3 12단의 제품 가격을 20에서 30% 인하해서 엔비디아에다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그 HBM4에 대한 퀄테스트가 좀 통과가 좀 늦다 보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HBM3 12단 가격을 좀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를 이제 시간 벌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여러 가지 전략이 들어간 어떤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HBM4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 거 좀 봐달라. 샘플을 늦게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 좀 봐달라 하면서 시간 확보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당장 공급이 가능한 HBM3 12단을 엔비디아 가속기 쪽에 좀 옵션으로 넣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이슈가 엔비디아 젠스랑이 삼성전자에다가 그 HBM3 12다 말고 HBM4에 집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HBM4는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거를 올해 다 협상을 맞춰야 돼요. 공급 계획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공급하는 거는 24년도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결국 거의 퀄테스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할 물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미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이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구형 제품이 될 HBM3를 지금 퀄테스트를 받아서 삼성전자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요 HBM4에 대한 그 퀄테스트를 좀 빨리 받고자 하기 위해서 딜을 했는데 사실상 거절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3에 대해서 가격 할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초과했다는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HBM3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장 논리를 먼저 제시를 했고,
이는 뭐냐면 실제로는 지금 가격을 할인 제한한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격 깎일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 증가로 수요가 초과했다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의 그 삼성전자가 자사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 걸 정당화하면서 시장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경쟁사들 가격도 깎으려는 그동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그 3E가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한정된 물건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거절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삼성전자의 HBM4 퀄리피케이션을 위한 전략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샘플 테스트, 퀄 테스트 통과도 좀 약간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런 리스크, 오히려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HBM4에서 퀄 테스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니냐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그 가격 인하 논리에 동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지금 시장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으로 덤핑을 치게 되면은 요게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 좀 뭐 공급량 뺏기지 않겠지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고요.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합격설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급락을 했어요. 4%가 오늘 뭐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도 있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서울경제 단독으로 나온 뉴스고요. 엔비디아 보내 HBM4 샘플 합격, 양산 임박과 삼성 이 뉴스 때문에 경쟁사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일단 요 뉴스를 체크하고 그 안에 설명 같이 거드렸는데요. 일단 샘플 합격에 대한 내용이가 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 보낸 6세대 그 HBM4죠. HBM4 샘플이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요 이렇게 뉴스가 있었고 워딩이 있었고요. 그 안에 그래서 양산 임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최종 양산 직전인 그 PP 그 프리 프로덕션에 돌입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이르면 11월 또는 12월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재용 회장 역할이 젠스랑 만난 이후에 뭐 협력에 대한 신호 강화 협력에 대한 그 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거 PP 그 프로젝트 과정 요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HBM4에서는 그 AI의 그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 적용될 거고 최근에 루빈 뭐 지연설이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부인했고요. 하이닉스 이게 콜 테스트가 된다면 하이닉스와의 경쟁을 벌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뉴스에서는 HBM3 공급 뭐 12단 제품 역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방금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된 거고 점유율 확대 이거 3 안 됐죠. 4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가정들이 HBM3E도 결국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받고 포드 공급해서 지금 17%인 HBM3 점유율을 크게 뭐 확대할 거다라고 하면서 판들 바꿀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PP 과정이라는 게 그 반도체 대량 생산에 앞서 시행되는 최종 검증 센터인데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 제공된 그 HBM4의 그 샘플은 단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엔지니어링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의 단계는 총 3단계예요. 그러니까 PP 단계는 고객사와의 GPU와의 호환성, 특정 온도에서의 품질 기준 요건 충족도를 시험하게 되는데 이걸 통과해야지 그 대량 생산 체제인 양산 이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샘플 3단계가 있어요. 그 퍼스트 샘플에서 FS, 엔지니어링 샘플, 그리고 ES, 그리고 이제 최종 그 CS 이렇게 3단계 있는데 CS 샘플이 제출되어야지 진정한 샘플이 제출되는 의미인데 지금 ES 단계예요. ES 단계. 아직 요게 이제 단순히 잘 각동이 되는지 이것마저 안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이 탈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큰일 날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링 샘플은 일단은 검증 통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 양산 단계 검증에 필요한 그 CS 샘플 이게 중요한 거고 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한 거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격 협상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최적화 단계가 끝나고 이 샘플이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서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한 1, 2개월 안에 이제 최종 가격 협상이 될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제일 빠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는 보면은 그래서 요 ES 단계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샘플 테스트 받으려면 멀었다는 거고, 일부 외국계 IB에서는 한 내년 2월달 정도 뭐 퀄 테스트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받으면 늦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1, 2개월 안에 가격 협상을 임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년 거에 대한 주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 협상을 내년에 한다? 그는 그 이미 상당한 물량을 SK 하이닉스가 물량 배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퀄테스트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올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받은 물량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좀 듣기로는 지금 아까 베이스 다이랑 코어 다이 있는데 그 코어 다이를 HBM4에서 삼성전자가 그 삼성 파운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코어 다이는 원C를 쓴다 그랬죠. 원C 공정 쓴다 그랬고 그게 그겁니다. 요 자료인데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TSMC 공정을 쓰는데 사실은 자문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비에서 전공중 처리 이제 코어 다이를 그 설계를 하는데 그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정확히 어디 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업체들은 알고 있는데 삼성에서 지금 마이크론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뭘 쓰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 베이스 다이도 삼성 파운드를 쓸지 TSMC 넘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에 대한 지금 약간 신뢰가 좀 자체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SMC를 계속 염두에 둔다는 게 그리고 TSMC에서 그 베이스를 만든 것과 삼성 파운드에서 만든 것과의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날 가능성이 높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그 HBM4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투자, 그 R&D 규모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간에 한 7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7배 정도 도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공부를 더 잘하는 애는 지금 열심히 7배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꼴찌가 지금 제일 안 하고 오려고 하니까 뭐 승부는 어떻게 될지 좀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홍보팀이 막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HBM4 샘플 합격설 이런 식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막 해요. 그리고 그 HBM4, HBM3 같은 경우에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는 그 뉴스가 알파경제에서 한번 났다가 단독으로 잠깐 났다가 그거를 일부 그 해외 한 군데서 그 일부 언론에서 대형 언론 아니죠. 일부 언론 그걸 인용했어요. 그거를 인용해서 한 거를 다시 글로벌 이코노믹스 번역 기사로 국내에 돌렸고 그게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올해 뭐 10월 11월 달에 HBM3 샘플 테스트 통과, 퀄 테스트 통과 임발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엔비디아 젠슨왕이 HBM3 12단 말고 HBM4에 집중해라. 그 워딩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HBM3 12단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는 탈락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뭐 어떤 확신보다도 제가 그 뉴스 이런 걸 보고선 판단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3는 지금 퀄 테스트 통과를 최종적으로 못한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원래 HBM3를 12단에 대해서 대폭 할인을 해서 엔비디아에 어떻게든 공급망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통해서 HBM4도 퀄 테스트를 받을 확률을 높인다고 했었는데 앞에 전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은 HBM4에 대한 지금 그 샘플 테스트,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 가능성도 좀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반대로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기사가 그 HBM4 엔비디아 샘플 합격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또 했잖아. 또 올해 11월, 12월달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사가 들어오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그런 게 그렇게 경쟁사가 들어오게 되면 명확하잖아. 피해를 입는 게 점유율이 뺏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안 빠질 거예요. 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초까지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그 시장이 좀 말랐다기보다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꾸준하게 뭐 80만 주씩 하루에 막 이렇게 사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있는 한 주가는 잘 안 빠질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굳이 팔 이유는 없어 보이고 10월 초 이후에 그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9월 말에 끝날지 10월 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대충 샘플 HBM3라든가 그리고 HBM4에 대한 어떤 샘플 테스트 통과 여부라든가 그런 윤곽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안 됐을 경우는 삼성전자가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올라왔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7만 원대를 뚫고 뭐 다시 9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이 HBM 엔비디아 향으로 HBM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일단은 뉴스는 삼성전자 유리한 뉴스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정황을 들어봤을 때 이 HBM4 쪽에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여러 정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통과되길 바라야겠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진출하기를 국내 입장에서는 바라겠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뉴스랑 좀 주변에 그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와의 온도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SK하이닉스 쪽에 좀 기회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바로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은 8월 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최소. 왜냐면은 이제 내일이죠. 20일이 오늘 그 차관회 하고 그 세법 개정안 논의하고 26일에 국무회의 통해서 9월 3일까지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달에는 그 세제 개편 이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는 최소. 그러면 이제 제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야 뭐 한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겠지만은 한두 달 안에는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억으로 더 강화된다 했을 때는 시장이 더 출렁거릴 것이고 만약에 50억 현황 유지한다면은 또 반등을 하겠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기준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가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그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고 그 안이 나온 이후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는 당분간 안 빠질 것 같다. 하이닉스는 주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기회다. 다만 시점은 국내 증시의 상황에 맞춰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원목이 되거나 아니면 해결되는 그 시점 그걸 확인하고선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